기조 발표를 맡게 된 국토해양부의 건축계획과 김인철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저에게 발표를 기회해주신 기빙스마트 캐스트에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비공공발주의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 분야의 비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고, 다음으로 비공공발주의 국내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임 관련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건축 분야의 비임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비임이란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건축 설계 분야에 있어서 2D를 3D로 바꾸는 작업과 함께 시간과 공간, 수량, 비용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을 가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임이 국내에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건축 분야의 비임 도입의 공적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보이시는 건축물의 복합 대형화와 마지막에 보이시는 국제적으로 비임 도입 추세라는 것은 국내 건축 분야의 비임 도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내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보호 가치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비임 도입이 가속화되게 되는 매력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임이 도입되게 되면 기대 효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앞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비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하나로 집적시킬 수 있다는 부분과 이러한 정보를 사용자로 하여금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건축물의 설계에서 시공, 유지 관리까지 다양하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것은 설계의 품질 향상과 시공의 용이성, 경제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정부에서도 비임이 향후의 미래 먹거리, 건축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크게 기대를 걸고 있고, 다만 이 비임이 이러한 기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이 잇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비임 공공발주의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국가별 현황을 보면 일본에서부터 프랑스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현재 비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뒤에 발표에서도 보시겠지만 현재 민간 부분에서 비임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를 공공정책에서 받아들였고 그 전자인허가 시스템과 연계하여 비임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핀란드와 같은 경우에서도 국가에서 공공발주 시 비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생기고 있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유럽과 연합하여 비임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한주택공사나 국방부, 용인시청과 같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비임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민간 부분에서는 건설사와 설계사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비임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비용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소업체에서는 도입하지 못하고 대형 건설사나 설계업체에서 시작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나 민간업체에서 비임 적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와 함께 민간업체에서는 비임 도입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발주 정책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임 관련 향후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제도 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보급, 그리고 비임을 확산시키고 보급시켜서 일반화시키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도 정비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임을 공공발주별 정보화 계획 수립 시
국가 빔 정책의 수립된 이후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국토해양부의 빔 표준지침을 제정을 해서 공공발주자별로 스스로의 상황과 기술 여건에 맞게 이를 도입해서 개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빔 표준 ISO에서 규정한 IFC 표준을 적용하도록 해서 공용된 표준으로서 빔 정보가 어느 시스템이나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도입 분야입니다. 기술 도입은 가장 크게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그 요소 기술을 응용하는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요소 기술의 개발에는 빔 발주자들이 스스로 요소 기술 개발에 스스로 참여를 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보급하는 것에 공공발주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빔 응용 기술의 활성화는 빔이라는 기술 자체는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나 에너지효율 등급제, 진해형 건축물 인증제, 이러한 제도들과 연계를 해서 이 제도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응용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빔이 향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빔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확산 보급되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주자에 대한 참여 부분과 민간에 대한 참여입니다. 이것은 크게 발주자는 공공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공공발주자가 빔을 통해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과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야 사람들이 빔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 도출물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확정이 되고, 이러한 성과 지표들을 통해 각 공공기관과 발주기관들이 중복 투자가 없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역사의 참여율인데, 이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빔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원을 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빔을 사용을 하고 성공 사례를 보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빔이 건축 분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빔 적용의 핵심 성공 요인인데, 앞서 보이신 이 6가지 요인들이 모두 빔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에 필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주자별 빔 도입 목적 및 목표를 구체화하여 빔이 과연 왜 필요한가, 빔이 우리 건축 분야에 도입이 되어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확인해야겠고, 빔 범위 및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술 지침을 확보를 해서 이 발주자도 기술 수준을 정해주고 민간도 그에 따라 따라올 수 있도록 해서 제도의 연착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빔의 도입에 따른 업무 조직 운영의 효과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빔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저희 정부 조직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빔의 도입에 따른 효과가 발생을 하면 그 효과를 정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가 필요할 것이고, 용역사의 적극적인 빔 활용을 통해서 민간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연계해서 발주자 내부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 공유 활용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요소 기술의 응용 기술 확대와 같이 제도와 연계된 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축의 정보화를 이루기 위해서 세움터라는 큰 시스템 하나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저희 빔이라는 기술 요소를 통해서 시공에서부터 유지 관리, 적법성 체크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고도화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강주석 팀장께서 이러한 고도화 전략과 세움터에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